네,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는 분은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다 자릅니다. 다 잘라서 개별 클립으로 올려요. 그래서 다시 보기 할 때 좀 편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성장 과정 샘플을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장 과정 쓰는 법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다 구글로 그 피드백을 받거든요. 뭐 댓글을 너무 안 써주시기 때문에 댓글 반응이 없으니까 구글로 좀 받고 있는데 채팅창이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구글로 받고 있는데 이 구글에서 예시가 좀 없어서 예시를 좀 하나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짰습니다. 오늘 아까 그냥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왜냐면 뭐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 걸 받아오려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냥 이러면 괜찮다라는 거지 자소서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면서 들읍시다. 본인의 색깔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소서는. 그래서 일단 성장 과정. 지난 시간에 했는데 포인트가 뭐였죠? 성장 과정. 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갖죠.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을 쓰라고 그랬더니 뭐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는 어땠고 고등학교 때 이런 과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 속에서 본인한테 어떤 경험이나 영향, 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갖춘 가치관,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밸류죠, 밸류. 가치 있어 하는 거 내가. 예, 가치 있어 하는 것들, 그런 어떤 인생관, 가치관, 추구하는 거, 이런 게 생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청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제 인생의 어떤 모토예요. 그러니까 교직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십몇 년씩 임금이 동결이 되면서도. 예. 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가 채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관, 이 가치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태도적인 어떤 모습들,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어떤 생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역량, 그냥 컴피턴시라고 하죠.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지면 그 중에 그 계기와 그 경험을 서술을 해서 무엇 갖췄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지난 클립 보세요. 분량에 맞춰서 이제 전체 문항을 보면서 성장 과정에 어떤 에피소드를 쓸까 고민을 하게 되고 구조를 잡은 다음에 전체 문항 중에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걸 드러낼까 이런 걸 고민한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쓰는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월스트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성장 과정을 쓰라 그러면은 슈퍼맨을 만들어 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악이죠. 어떤 경험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저의 꼼꼼한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책임감 있게 연극 무대를 준비한 결과 동아리 역사상 최다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치마력을 발휘하였고 기존 연극 무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 진짜 있어요. 최악의 자소서 중에 하나. 슈퍼맨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꼼꼼함, 문제 해결력, 도전, 책임, 여기 또 하면 글로벌 역량, 친화력, 문제 분석,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 꼼꼼한 목표지향적, 도전적 헌신, 희생, 책임감, 성실한 글로벌 친화력, 분석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처럼 그냥 있어 보이는 단어를 다 가득 채운 자소서 서술이 있습니다. 최악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자소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문단에서는 하나의 역량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머리에 박혀요. 이렇게 하면 어떤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법은 여러분들 형광펜을 들고 본인이 이제 자소를 만약에 다 써놓은 게 있다 하면 한번 이 역량 있죠. 역량을 나타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막 쳐보세요. 저도 첨삭할 때 이런 기법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쓰면 이 문맥은 무시하세요. 문맥은 무시하고 꼼꼼한 문제 해결, 도전, 책임 막 이런 역량 키워드들을 동그라미 쳤는데 한 문단 안에 되게 많은 숫자의 역량 키워드가 동그라미가 쳐졌다. 그러면 전형적인 슈퍼맨을 만든 자소서입니다. 잘못 쓴 자소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장 과정 이렇게 쓰는 친구 많아요.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꼼꼼한가 뭐막 말하면서 한 문단에 잔뜩 들어가 있어. 혹은 이제 이공계 친구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월스트 사례 중에 성장 과정 중에 수업 들은 스토리를 이제 끌고 들어오는데 이 수업을 들었던 실험의 어떤 개별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열법을 쭉 하는 거예요. 전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런 걸 들어서 이런 역량을 갖췄습니다.
자, 이거는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수업 하나를 듣더라도 그 수업 안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 씨, 뭐, 지금 뭐, A 씨, 공부 잘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저 공부 잘해요. 그러면서 나열을 하는 거죠. 수업 중에요. 이 수업, 이 수업, 이 수업, 이 수업, 이 수업 들었으니까 전 공부를 잘해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공부 잘해요? 라고 했더니 계량 경제를, 그 경제학도였다고 칩시다. 네, 저는 특히나 이제 저는 계량 경제학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계량 경제학을 들으면서 모델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모델링에서 변수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어떤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제를 받았었는데요. 하면서 막 에피소드를 얘기해. 그때 되게 성공적으로 해서 교수님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친구랑 나열하는 친구랑 누가 더 공부를 잘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수업 여러 개 들으면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성장 과정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자소서. 아까처럼 뭔가 하나의 중심의 경험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 월스트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슈퍼맨 만드는 거. 두 번째 뭐 그 나열법 과하게 쓴 것들. 물론 공기업에서는 나열법을 간혹 써도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스타기법, 흔히 얘기하는 바스를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본 친구들 알 거예요. 그 자소서 평가 기법 중에 바스라는 게 있어요. 그 행동 기반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쓴 기법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열법을 쓰면. 자, 그럼 한번 베스트 사례를 봅시다. 글의 구조를 짜고 나의 모습 중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뭐 두세 가지. 그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예시는 이거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면 괜찮다. 잘 쓴 자소서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제 에세이 2번이죠. 삼성그룹의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화 주십시오.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 1500자. 1500자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2개에서 3개가 들어가요. 삼성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쓰는 건데 이제 예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마 이게 지금 채팅창이랑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말로 할 거니까 그냥 말 들으세요. 아셨죠? 이게 뭐 장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강의가 중요한 거지. 장표야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널렸고. 자,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인사 HRD 쪽 인사 교육 쪽 지원 자소서라고 칩시다. 제가 인사 쪽 베이스라 인사를 그냥 끌고 왔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착 생각만 하세요. 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딱 요 문항이 이렇게 되는 이제 딱 A를 물어봤죠. 현재 자신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2개를 이 친구 쓴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제게 재미를 통한 교육의 의미와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을 준 경험이 가치관을 만들어준 경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생활 중 동아리 일일 찻집에서 선보였던 레크레이션을 통한 교육과 대학교 3학년 시절 인사 컨설팅법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의 경험은 이 2가지를 갖추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단락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 소제목 달았어요. 재미를 통한 교육. 이게 노출이 좀 2번 됐습니다. 이 키워드가. 그럼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되게 재밌게 교육을 짤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게 성장 과정 문항인데 보이겠죠. 직무 역량처럼. 어쨌든 성장 과정이에요. 제가 2학년 시절 수어 봉사 동아리 교육부장을 할 때였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수어를 비장애인한테 알리고 뭐 차도 팔고 하는 저희 동아리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체적인 행사에서 준비 시간 동안 레크레이션을 통한 수어 교육을 맡았습니다. 기존에 없던 행사에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어때요? 본인의 감정이 들어갔죠? 생각과 감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소서에. 그래야 여러분들의 색깔이 보입니다. 되게 메마른 자소서는 좋지 않아요. 예, 수필 같은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감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 자소서로 많이 쓰는 SK 하이닉스를 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을 쓰라고 이 가이드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 이유예요. 자소서에는 여러분 색이 드러나야 돼서. 자, 어쨌든 봅시다. 감정이 들어갑니다.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교육부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나날이 계속될 때 무한도전, 여러분들 무한도전 아시죠? 네, 지금 끝나긴 했지만 무한도전에서 레크레이션 게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그래. 재미를 통한 교육이 최고다. 그때부터 간단한 수어를 통한 레크레이션을 짰습니다. 가장 관심 있고 대중이 익숙한 소인 뽀뽀와 I love you를 넣은 게임과 노래를 만들고 대중 앞에 서서 교육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역시 교육은 반드시 재미가 따라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HRD 담당자가 되어서도 피교육자가 흥미를 놓지 않고 스스로 빠져드는 교육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전개가 됐고요. 2번째,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 아까 여기서 보면 2가지를 여기
도입부에서 서론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놓고 나 이거 2개 얘기할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죠. 이거는 사실 어떤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되게 잘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쭉 전개해서 감정과 그때 상황과 이걸 디테일을 넣어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누구도 베끼지 못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색깔이 들어간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화. 직무를 뭐 이제 희망 진로로 인사 직무를 선택하고 대외 활동을 고민하는 중 지원한 인사 컨설팅 펌 공모전에서 마감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배운 경험입니다. 제가 3학년 시절 인사 직무를 희망할 때였습니다. 이게 HCG라는 인사 컨설팅 펌에서 중견기업의 사례를 통한 인사 시스템 설계라는 공모전에 후배들과 팀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학교 공부와 부족한 학점 충당으로 학교 공부가 너무 바빠서 뭐 블라블라 막 쓰고, 하지만 마감이 다가오고 이제 한번 밀어가지고 실패란 얘기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한번 밀었을 때 그 실패감과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너무나 그 당시 컸어서 다시는 마감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막 내 생각이 들어가 있죠. 자소선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마감 일자보다 일주일 전 우리 팀은 마감을 했고 그 당시 마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그게 어떤 팀플과 활동에서도 저는 그 당시 배운 성실함을 통해 계획을 세분화해서 짜고 마감은 절대 놓치지 않고 질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렇게 제 인생 중 재미를 통한 교육의 의미와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은 앞으로 제 인생 성장 과정에서 회사 조직 생활에는 세워놓은 삶에서도 교육업에서 성공적인 성과 어떤 일도 마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때요?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글구조? 서론에서 2가지 찍어주고요. 하나 또 나오고요. 그 다음 거 나오고요. 다시 랩업하면서 그거 2개 한 번 더 수미상관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 2가지가 어떤 식으로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투영을 하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게 좋은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 과정 이제 그 흐름을 본다면 기억이 어떻게 되죠? 이 2가지가 남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야. 그리고 이 소재 자체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때 되게 뻔해 보이지 않게 내 진짜 얘기를 진실성 있고 성실하게 되게 그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쓰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런 요즘에 자소선 진정성이 중요해. 그게 이런 식으로 감정과 느낌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써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성장 과정 쓸 때 저는 교육을 잘해요가 아니라 재미를 통한 교육. 여기도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 그냥 단순하게 역량 키워드를 뭐 저는 꼼꼼합니다. 전 성실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 도전적입니다. 이게 아니라 앞에 형용사를 좀 써주면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돼요.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 혹은 재미를 통한 교육.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서술어, 뭔가 이 뒤에 말을 꾸미는 것들로 만들어주면 이것도 나만의 색깔이 들어간 게 된다는 거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뻔하지 않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역량 키워드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팁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예시문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저녁을 먹고 점저를 먹고 급하게 한 10분 만에 짠 자소서 샘플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뭐 베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서술하는 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그 성장 과정 샘플 보여드렸고요. 유튜브 강의랑 요 보조 강의 여기서 보시고 특히나 요것 좀 보세요. 브런치북 요거 레주메탑 요 주소 레주메탑 요거 브런치북 자소서 쓰는 법 제가 이거 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강의 내용들 뭐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첫 번째 세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채팅창에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제가 혼자 말하는 기분이 너무 들어가지고 유튜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힘이 나고 혼자 떠드는 느낌이 안 나니까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2번째 세션 들어갈게요. 네. 자, 말랑말랑. 그럼요. 뭐 자소서는 자기 얘기하는 건데 잘 읽히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 색깔대로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말랑말랑해서 연두부상 뭐 이래가지고 본인 색깔이 들어가면 돼요. 자, 들어갑시다.